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8시 27분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소식 알아보는 지금 북한은 코너,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권 교수와 함께합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인권을 문제 삼고서 신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예. 이 인권 문제 어떤 걸 사실은 내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해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사실은 이 제재를 담당하는 그런 부처인데요. 거기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도 같이 인권 침해 가담자들을 제재를 했죠. 참고로 북한의 이런 인권에 관한 첫 제재는 2016년 7월 달에 김정은을 포함해서 개인 15명, 그다음에 1월에 김여정도 들어가 있고요. 2018년에 최룡해 당시 그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첫 제재죠. 그런데 이것을 인권에 대한 명분으로 한 첫 제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시점에서야 하필 왜 인권을 정조준해서 이런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글쎄,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정책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후보 시절부터 바이든이 계속했던 얘기거든요. 대외 정책의 핵심 기조다라는 거죠. 민주주의의 가치, 또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중심에 인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고위 당국자,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계속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1일 날 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인권을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기로 결정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북미 대화를 지금 재개를 일종의 모색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하나는 미중 갈등 측면에서 인권 정책 제기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중 갈등 측면에서 미중 갈등이 아주 심각하고 또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딱 눈에 띄는 결과를 보이지는 못했죠. 거기에 그 올림픽에 대한 정치적인 보이콧을 미국이 선언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가장 심각한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인 인권 문제를 좀 부각할 필요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베이징 올림픽의 그 외교적 보이콧 이거와 같은 선상에서 역시 북한에 대해서도 인권 같은 경우는 이런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 대외 정책 핵심에 인권 정책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체제의 민주주의 체제와 이 권위주의 체제로 나눠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동맹국을 규합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중국을 비롯해서 가장 인권 침해가 심각한 미얀마와 북한을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진행될 가능성, 바이든 행정부가 있는 한은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인권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런 제재가 계속 부과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권 문제죠. 왜냐하면 북한은 인권 문제를 단순히 체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미국에서도 있었고 유엔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번 그 9월달 최고인민회 시정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종전선언에 대한 일종의 그 전제 조건으로 이중 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인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중 기준은 미국 내에도 인종차별이 심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북한의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고 북한 매체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대북 적대시 정책,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의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걸었는데 인권에 대한 제재까지 하니까 전체적으로 종전선언이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는 지금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의아한데요. 예. 공식 발언은 아까 말씀드린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 9월달 말이고 10월달에 한 번 더 연설이 있었는데 예. 그 후부터 10월, 11월, 12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북한이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예. 자극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예. 최근에 한미 안보 협의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SCM. 네. 거기에서 연합훈련이 다시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 연합훈련의 중요성, 예. 필요성, 그리고 지속의지. 내년에 연합훈련을 하겠다라고 다시 밝히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새 전략 기획 지침을 승인했고 새 작전 계획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예. 거죠. 네. 이런 것들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전 같으면은 여기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만한 건데 예. 방금 말씀 나눈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일단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뭔가 분석이 가능하긴 하는데 저는 이번 달에 북한이 8기 4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아마 여기서 좀 강경한 자신들의 입장이 정리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올바른 분석인지 모르겠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번에 신규 제재 조처가 예. 사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압박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예,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게 유엔에서 2014년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예. 그 다음부터 2015년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15년에 나름대로 북한판 인권 백서를 만들었고 예.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북한은 오히려 반발이 크지 이것을 압박으로 대화에 임한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번 대북 제재 조치 반발에서 북한이 도발 이런 거 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글쎄 뭐 그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8기 4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주목이 되는데 2019년에도 그 연말에 12월 마지막 4일 동안 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이제 정면 돌파전이라는 굉장히 강경한 노선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런 그 가능성도 좀 열려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미국을 계속 압박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조치, 말씀드린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북한이 남은 카드가 뭐 별로 없는데 일종의 중대 결심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대 결심은 북한이 어쨌든 2017년 11월 29일 이후 지금까지 모라토리움으로 유예해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서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좀 대비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그런데 이런 종전선언 지금 상황에서 이 자칫하면 꺼지기 쉬운 종전선언 이 불씨를 살리려면 모멘텀을 이렇게 조성하려면 코로나 백신 대북 지원 미국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묘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저는 이거는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뭐 역대 한국 정부의 이 대북 인도주의적인 지원 측면에서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북 인도주의적인 지원, 북한한테 백신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북한이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모니터링, 국제사회 그것만 맞은다면은 이것을 지원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박 원장 얘기를 하면은 대북 지원이 대화의 모멘트, 이건 어떤 또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가겠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이것을 쌍방향, 그러니까 북미 간의 관계 측면에서 지원을 할 가능성, 미국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뭐 국제사회를 통한 지원이나 그런 형태로 같이 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가능성은 저는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영국 호주 같은 것도요. 미국처럼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 정부 대표단 보내지 않는 그 외교적 보이콧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검토하고지 않고 있다 이렇게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역시 종전선언 이거 계속해서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그 네. 부분이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예. 종전선언의 가장 핵심은 미국과 북한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과 북한이 더 네. 이상은 적대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 대통령 말에 의하면은 이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종전선언에. 예. 그 동시에 미국이 사실상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는 베이징에 정치적 보이콧에 한국이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사실 얘기를 한 건데 예. 그러면은 여기서 종전선언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인 미국과는 엇박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중국이 나서서 어떻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종전선언 자체에 도움이 될까. 예. 특히 미국이 참여를 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요. 올해 연말 내년 초가 한반도 장기적 운명을 좌우할 정세 분수령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뭐 저도 예. 동의를 합니다. 이제 분수령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까 잠깐 예, 말씀드린 예. 것처럼 네네. 이 코로나19 상황이 북한이 매우 심각하죠. 뭐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네. 내년 1월 24일이면 네. 정확하게 2년 동안 북한이 완전히 국경을 봉쇄한 그런 기간이 됩니다. 네. 뭐 상식적으로 2년 동안 국경을 봉쇄하고 북한 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북한은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돌파를 뭐 한국의 입장 또 미국의 국제사회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어쨌든 좀 평화적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근데 여태까지 북한의 지난 수십 년간의 그 했던 행동의 그 전형적인 패턴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긴장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국면을 전환하는 그런 형태로 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연말 그리고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모레죠, 네. 아마 이게? 예, 12월 17일. 예. 그러면 북한에서 근데 그 추모 분위기가 좀 예전과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10주기라는 의미가 뭐 네. 중요하죠. 정주년이라 해서 꺾어지는 했고 네. 그래서 상당히 추모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의 그 추모를 말 그대로 추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리워하고 막 그런 쪽에들의 방점이 찍혔는데 예. 지금 최근에 노동신문이나 북한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 소식을 보면은 네. 동시에 김정은의 10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의 10년을 또 나름대로 업적을 이렇게 과시하고 보여주는 그 두 가지가 다 병행해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